방금 어머니께서 주무시러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선망 현상이 없는 한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침은 걸으시고 점심은 한 반 공기, 저녁 때는 3분의 2 공기 이렇게 드셨네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 식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제가 말하는, 지금까지 말해왔던 방송의 90%고 또 향후에 제가 하는 말의 90%도 어머님 식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족 요양의 모든 일은 노인분들이 목구멍에 곡기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고요. 목구멍에 곡기가 넘어가는 그 집안은 가족 요양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족 요양에 있어서 가족 요양 하시는 자녀분들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 하면은 거기서 90가지 이상은 모두가 다 부모님의 식사를 하기 위한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90%나 100%예요. 모든 것이 그 어머니 부모님들의 식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식사만 하시면 부모님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식사를 안 하시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 전에 했던 말과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제가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결국은 식사 내용입니다. 예컨대 뭐 세수를 한다거나 설거지 한다거나 식단을 짜거나 식사를 드린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뭐 휠체어 산보를 한다거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식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식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사와 관계되죠. 그것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식사하고 괜히 굉장히 관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이야기, 식사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어머니께 주무셨어요. 12시까지 주무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휠체어 산보를 하고 나와서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방공기를 드셨거든요. 아주 빨리 드신 겁니다. 1시간 동안 방공기 드신 날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에요. 혹은 식사를 하기 위한 사전에 그 작업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비록 굉장히 날씨가 차요. 찬 공기인데 휠체어 산보를 해드렸죠. 12시에 드리려다가 아니다 싶어서 휠체어 산보를 하고 왔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4시까지 저랑 놀다가 4시부터 6시까지 잠시 가면을 취하고 6시부터 7시까지 또 저하고 노래 부르고 놀다가
7시부터 저녁밥을 드렸는데 잘 있었어요. 가지고 약 한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분의 2 공기 됐으니까 그 정도면 꽤 드신 거죠. 그리고 방금 지금 침대에 누우셨어요. 양치일까지 하고. 오늘같이만 된다면 비록 2끼를 드시더라도 뭐 1000칼로리는 못 드신 것 같은데, 그런 대로 어머니께서 정신줄을 놓지 않을 정도는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좀 무리해서 더 많이 드리면 부작용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식사를 많이 드리겠다고 하는 욕심에 수저를 막 들이대밀면 부작용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노인분들은 제 어머니를 보니까 일단 식도가 막히겠어요. 그다음에 침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목구멍이 칼칼해요. 막 음식이 내려가면은 쓰리고 아파요. 예. 근데 여기다가 막 밥을 해서 드리고 막 좋은 반찬에 비싼 재료 해서 아무리 적게 해서 드린들 침이 안 나오고 식도가 안 열리고 목이 아프니까 입이 열리지 않아요. 이것은 백약의 무효입니다. 예. 이거 여기서 약은 약약을 봐도 운동해가지고 오장육부가 돌아가야 식도가 열리고 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식사하기 전에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해요. 오늘도 그렇게 했고, 식사하기 전에 휠체어 산보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식후에도 좀 움직여줘야 돼요. 예. 근데 사실 가족요양 하면서 식전에 운동하고 식후에 운동하고 이래버리면 가족요양 하시는 자녀분들 잘 틈이 없어요. 왜 근거니? 빨래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국 끓여야죠. 청소해야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는 또 자기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저처럼 이 장사할 없는 감옥에서 365일 갇혀있는 사람도 내가 하고픈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어머니가 주무시면은 커피 한 잔 탁 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7080 음악을 듣는 것이 저는 유일한 낙이에요, 그게. 근데 1시간 정도 자꾸 음악을 듣다 보면은 2~3시간 훌쩍 지나갑니다. 뭐 하루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식사를 안 하신 경우에 보통 식사 시간이 한 2시간 걸리는데 잠잘 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식전 운동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어머님을 많이 등을 긁어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또 주물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우리 어머님 가족요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또 저 열정으로 봐도 그래요. 식사 못지않게 휠체어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절 운동과 어머님 주물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되든 간에 제가 지금 4년째 모시고 있는데요. 물론 4년보다 지금이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뭐 크게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4년 전에도 병원에서 포기해서 어머님을 방출했던
그때 제가 어머님을 인수인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몸무게가 35에서 37 갔다가 다시 또 줄어들어요. 지금 35kg인데. 어제 어머님께서 문안했어요. 그래서 어제 왜 좋았는가 싶었더니 식전에 휠체어 산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만은 또 어머님께서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자식 마음에 얼른 식사를 들고 싶은 열정이 있으나 제가 조금 절제해서 휠체어 산보를 1시간 한 후 다음에 드리니까 역시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께서 11시 넘어서 12시에 일어나시니까 제 마음만 속이 타들어가죠. 아침도 드셔야 하는데 못 드시고 점심도 얼른 드려야 하는데 또 여기서 실제 산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좀 속이 타들어갑니다만은 휠체어 산보 안 하고 12시부터 식사를 드리나 휠체어 산보 와서 1시부터 식사를 드리나 오히려 휠체어 산보하고 1시간 늦게 드리는 것이 더 많이 드시고 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어머님 또 오전에 주무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1시간 산보를 해야겠죠. 오늘은 좀 추워서 실제 산보를 오후에는 못 했어요. 아까 그 정신 때만 한 번 오고 좀 마음이 걸려서 저녁에 식사를 잘 할까 망설여졌는데 그런 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1년이죠. 지금 12월인데 벌써 오늘이 2일째 아닙니까? 뭐 금방 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푸드카를 지금 상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거기 푸드카에다가 푸드카인데 침대를 무시동 히터를 넣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좀 망설이는 건데요. 망설이다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제 피부에 녹아 있거든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어머님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망설이다가 1년 망설이다가 이제는 제가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또 저지르면 우리 또 여동생들 반대를 하겠죠. 그러나 생업과 가족요양이 병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생업을 포기했었는데 한정적으로 하는 일에 따라서는 병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캠핑 푸드카죠. 캠핑 푸드카를 상담 중에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차를 사서 조금 기술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푸드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소득활동 한다는 핑계로 어머님의 가족요양을 소홀히하지 않을까,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점을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사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집에서 가정교육 한 것보다야 어머님을 더 행복하게 모시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머님 가정교육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길거리에서 어머님은 나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부모님께서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내가 뭘 하면 계속 지켜보시고 조언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1, 2천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저지르면은 후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나이가 몇입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그런 각오로 하되 1순위를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집에서와 오히려 더 편하게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장사 펼쳐놓고 돈 욕심에 부모님 모시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이해는 됩니다만 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것을.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 차량 내부 설계를 아예 어머님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그리고요. 푸드카 영업은 사실 2순위로 해서 멀리 봅니다. 멀리.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 준다마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죠.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제2의 인생 후반제 창업인데요. 죽은다 생각하고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죽은다 생각하고 물론 여기서도 제가 죽은다 생각하고 어머님 요양을 합니다마는 제 몸이 가루가 되는 순간까지 한번 개척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남들은 평이들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향후에 내가 이런 푸드 캠핑카로서 장사를 한다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전물주 뜻같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겸허히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겸허히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내 친구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어, 우아한 척 하더니 결국은 장사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땀 흘리 열심히 일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이상으로 난 아름다움을 본 곳은 없어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백만 송이 장미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길 남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좀 힘들지만은 땀 흘려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간다는 것, 이 자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나마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예,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초기 자본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나 또 초기 자본 없으면 엄대로 하는 겁니다. 예. 최소 요 자본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최소 자본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좋겠으나, 그러기는 제가 소득 활동이 뭐죠? 시드머니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긴 할 수는 없어요. 10년 걸려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면서 서서히 좀 그쪽 분야에 노하우도 쌓으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하되 어머님을 편히 모셔갔죠. 그래서 영하 10도 막 15도 떨어지는데 어머님께서 그 차 안에서 그걸 견딜 수 있도록 그래 차를 내부를 설계를 해야겠죠. 혹은 막 칼바람이 분다거나 이렇게 뭐 비가 온다거나 이런 악천후, 그런 경우에는 물론 뭐 악천후 때야 영업은 못하겠지만 칼바람 불어도 영업은 해야겠죠. 우리 오뎅 장사는 칼바람이 불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머님의 육체 심리적인 변화에 내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또 우리 동생들의 반대도 긍정할 것입니다. 오빠 차라리 그러려면 요양원에 맡기서 이 말 분명히 100% 나오죠. 네. 그러나 요양원은 요양병원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 모셔도 요양병원보다 10배는 더 나아요. 제가 다 거기에 맡겨봤잖아요. 예. 중요한 안마도 못 해드리고 산보도 못 해드립니다. 거기는 먹는 것도 2시간 동안 어떻게 천천히 서비스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집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죠. 일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가족 요양을 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독서공 어딘가 그 담벼락에서 이렇게 버스킹이나 그런가요? 음악 활동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그분이 워낙 연주에 특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좋아 보여요. 저는 특기가 없어서 그런 특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드 캠핑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출발은 너무 소소하나 결국은 끝은 장대하리라, 이런 문구가 어디 있죠. 예. 그러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자나 우리 조상님을 감동을 시켜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형제한들을 감동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출발은 소소하나 끝은 장대하기 위해서는 절대자나 우리 조상님들을 제가 감동을 시켜야 돼요.
이 길감이 있어서 그래 참 고생한다 이 말을 우리 조사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러게 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신무장이 좀 돼야겠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좀 지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